바인더를 펼쳐보시면, 펼쳤을 때 이렇게 자경독 바인더 써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자경독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경맘 선언서라고 있어요. 나는 자경맘이다 라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나는 정보를 쌓기보다 통찰을 실천합니다.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며 성찰합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엄마입니다. 나는 함께 읽고 쓰고 나누며 살아있는 독서를 합니다. 쭉 해서 서명 날짜까지 있어요. 이 날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시점의 날짜를 써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서명과 날짜를 지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이 자격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보다는 한 걸음은 더 성장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차라리 그 성장의 폭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나은 또 그런 자격맘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약속을 할 거고요. 이 자격맘 선언서는 다음번 우리 첫 번째로 이 시간 말고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 줌 전체 미팅에서 먼저 선언서 읽고 다 같이 읽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20%만 쓰는 플래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데이먼 자리아데스 작가님이 쓴 20%만 20%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플래너도 우리가 전체를 다 완수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내 생각 중에서 일부만 꺼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 플래너가 이런 어,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래너는 처음 써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완벽한 100점보다 실천한 20점을 택한다. 우리는. 그리고 이거를 차곡차곡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쌓여가고 또 하루 20%의 용기 그리고 자신감과 자유를 추구하는 만피던스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나는 이제 진짜 하루를 좀 꽉 차게, 알차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나만의 골든타임, 컨디션이 최고인 시간대 찾기 파트가 있어요. 네, 이거 설명을 좀 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습 목표에 뭐라고 써 있지요? 하루 중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단위로 추적하기. 그리고 이건 7일 동안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좀 하루를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시간에 어떤 걸 했지? 그리고 내 컨디션은 어땠지? 라는 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자기 관리의 시작은요, 지금 내 현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자기 상태를 점검하려면 스스로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무슨 워치를 차고 있으면서 이 워치가 우리의 컨디션을 뭐 대변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이 컨디션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거는 그 나만의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잖아요. 앞뒤로 어떤 배경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감정과 내 에너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보실 거예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1일차 표가 있거든요. 1일차가 1, 2, 3, 4, 5, 6, 7일차까지 뒷장 쭉 연결돼 있고요. 1일차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시고, 무슨 요일 쓰시고, 시간대가
조금 일찍 잡아놨는데 4시부터 이렇게 잡아놨고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일어나셨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7시부터 8시 사이에 내 컨디션은 어떻지?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등급이지? 그래서 최상은 1등급. 난 최악이었어. 그러면 5등급. 일어나자마자 최악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근데 숫자로 간단하게 기입하시는 거예요. 기입하시는데, 기입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는 하루를 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컨디션 어땠지? 방금 이 시간 동안 어땠지? 그리고 1시간 단위로 쓰면은 제일 베스트인데요. 한 두세 시간 지나고, 깜빡했다 하고 이제 기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는 사실 반나절 전 일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만 이걸 좀 써보시면 아주 효과적인 자신만의 기록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 몇 등급인지 쓰시고 그 옆에다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컨디션이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최상의 컨디션 시간대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아니면 그 다음날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시간대에 제일 최상의 컨디션이구나. 난 이 시간대에는 아주 효율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주 오랜 기간 사시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거나 자기 개발,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나를 어느 정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7일차까지 쭉 해보시면 좋고요. 물론 내가 이거를 쓰기로 마음 먹었는데 잊어버리고 아, 한, 아, 오늘 못했어요. 오늘 아예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그리고 이거 연속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끝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하셔도 돼요. 오늘 1일차 했는데, 내일 깜빡했고, 내일 모레 2일차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7일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해 보세요. 그래서 그 수집된 걸 보시면, 내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고 자신만의 이 바이오리듬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자신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몇 장 뒤에 넘겨보시면 인생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인생 계획은 평생에 걸쳐 가져갈 나의 꿈과 목표예요. 20대, 30대부터 90대까지 있습니다. 물론 100대까지 써놓을까 했는데 일단 90대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20대, 30대를 이미 훌쩍 넘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 30, 40대 다 넘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그냥 그거를 일단 패스하고 지금 현재 나이대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난 20대 때 내가 어떤 꿈이 있었지? 뭐 3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거를 그냥 좀 끄적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40대이시라면 40대에 나의 꿈과 목적은 내가 지금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미 지난 것에 어떤 연연하기보다는 나는 40대에는 그래도 내 인생이 이런 목적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일거리,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작은 목표가 있으면 좋은지, 일거리, 할거리, 놀거리를 쭉 써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또 문득 들 수 있을 거예요. 인생 계획은 이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한순간에 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연간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순간에 다 써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이런 목적, 이런 목표 의식을 갖고 살지 못해 왔어. 그래서 좀 어렵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달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내 인생이란 무엇이다. 또는 연간 계획에서는 나에게 몇 년은 뭐뭐이다. 2025년은 나에게 어떤 해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이 삶을 요약을 해보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면 되죠. 9월 달부터라도 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월간, 주간 계획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주간 계획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 달력이기 때문에 2025년 9월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시작되는 그 날짜 쭉 적으시고, 주간에 내가 어떤 할 일이 있는지도 기록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얘는 편안하게 자신의 스케줄을 쭉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드디어 1일 계획이 나옵니다. 네. 1일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만 쓰는 플래너 그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스텝 1을 먼저 보실게요. 스텝 1 위에,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쓰는 란이 있고, 목표와 다짐 한 줄 쓰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목표로 좀 살고 싶다라는 거를, 이거는, 이 목표와 다짐은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아주 구체적인 건 저희가 이 밑에 쓸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걸 쓰셔도 돼요. 어, 기분이, 어, 컨디션이 뭐, 삶이 되진 말자. 뭐죠? 이제 약간 어떤 명언 같은 거 써도 돼요. 뭐, 어, 오늘은 1%더 성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다짐을 쓰시고, 스텝 1을 보시면, 오늘의 머릿속 과부하 비우기라고 해서, 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다한 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네. 대신에 너무 많이 100개 쏟아내주면 이제 안 되니까, 10개만 쏟으시라고 여기다가 압축해놨고, 10개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텝 2에 보시면, 이 중에서 단 한두 개 정도만 오늘의 실천거리를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돼요. 하는 것들은 넘기시는 거예요. 쿨하게. 이거를, 넘겨도 되는 건데, 이걸 너무 마음에 갖고 있고 그러면 삶이 사실은 되게 무겁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가볍게 비우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텝 3에 보시면 실행 시간을 정하고 내 실행 기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기분파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를 좀 어떤 마음의 준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워밍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4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실천 기록과 피드백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실천을 직접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나의 복귀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것에선 다 복귀와 피드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실천 결과, 2번 실천 결과, 이렇게 결과만 쓰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고, 내가 오늘 했던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얘는 어, 내가 오늘의 이 실천 계획과 무관하게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 중에서, 왜냐면 나는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길 가다가 내가 어떤 아이를 도와줬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써도 되는 거고요.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떤 전환점을 맞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런 거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계속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주 훌륭한 그 훈련 부대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내일 계속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갖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것은, 나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보다 더 낫게 해주는, 더 성장시키는 그런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꼭 한번 여기다가 써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사, 나를 위한 한마디, 나한테 감사한 것 또는 응원해주고 싶은 말, 이거를 꼭 써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응원 문구들이 매일매일 써져 있어요. 오늘 내가 실천한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응원을 스스로도 해주시면 좋고요. 스텝 5에 보시면 비움의 시간을 가져야지 또 내일을 가뿐하게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진짜 비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스텝 1에서 머릿속 과부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자꾸 걸러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스텝 5에서는 진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멍 때리는 시간도 일부러 가져보고 아니면 혼자 걷는 시간 또 뭐 기도나 명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 실력 있는 엄마들 되시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1일 플랜은 20일, 20일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뒤로 쭉 넘기셔야 돼요. 쭉 한참 넘기세요. 한참 넘기시다 보면은 이제 자경독 규칙이 나옵니다. 네, 자경독 규칙에도 역시나 이 자경맘으로써 또 독서를 하는 자경맘으로써 우리는 삶을 가꾼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비교 대신 영감을 찾습니다. 책의 내용을 삶에 연결합니다. 따뜻한 표정과 눈빛, 언어로 소통합니다. 준비되고 열린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각자의 지금을 존중합니다. 지적보다 제안을 합니다. 모임 중간에 가족이 등장해도 괜찮습니다. 모임 이후 가족과 한 문장 나눔을 실천합니다. 성장보다 지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자경도 줌 전체 미팅에서 사용할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줌에서 만나면, 자경도 규칙을 인지하시고, 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화면을 못 켜요. 화면 못 키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없는데, 참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 우리가 뭐 여기서 누구 뒷담화하고 그럴 거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시면 되고 또 옆에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가 있거나 큰 성인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엄마가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모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놀라겠죠? 네, 그래서 해보시고 밑에 자경독은 나에게 뭐뭐뭐이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써보시라고 할 때 써보면 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독서 노트 활용 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독서 노트인데요. 이게 매주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매주 1회 이렇게 만날 건데, 그럴 때, 여기 독서 노트에다가 내가 이번 주에 좀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은 그 부분을 하루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시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냥 8주만 하시라고 8번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요일 쓰는 欄이 있고 오늘의 책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파트가 무엇인지, 핵심 요약이 무엇인지, 또 기억하고 싶은 문장과 키워드 적는 거 있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자꾸 구체적인 실천. 나는 오늘부터 뭐뭐 해볼 거예요. 나는 이제 뭐뭐 엄마, 아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적용할 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주 동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직접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게 이 독서 노트예요. 그리고 좀 몇 장, 한 두세 장 넘기시면은 파트장 노트라고 나옵니다. 네, 파트장에 대해서 저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파트장이 누구나 다 되실 건데, 그 자신의 그 파트에 담긴 그 내용을 일단은 첫 번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뒷장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발표자, 파트장, 이효저, 이제 내 파트 거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파트 페이지를 쓰고 1번 발표 핵심 요약, 인상 깊었던 문장 키워드, 2번 내 생각과 느낀 점, 행동 계획, 3번 자녀 배우자와 나누고 싶은 이유, 부분,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세 가지만 쓰는 거예요.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줌 전체 모임에서 이제 파트장이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분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분의 내용을 쓰고 이제 여기 2, 3번만 내 생각들과 내가 나누고 싶은 내가 내 가족과 나누고 싶은 거를 2, 3번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 8줌, 8번, 어, 네, 8번, 9번, 아홉 개가 있네요. 9개를 넣어놨어요. 네. 제가 8번이라고 아까도 했는데, 모두 다 9개씩 넣어놨거든요. 넉넉하게. 그래서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쓴 것도 기록장도 되고, 다른 분들이 나에게 준 인사이트도 이곳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온전히 자경도 엄마들 간의 그런 인사이트 나눔, 그런 노트가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 장에 인포메이션 있습니다. 네. 인포메이션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함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혹시라도 이 바인더를 분실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이름 써놓고 연락처 써놓으시라고 했고요. 여기 자경북 참여 기수 몇 기이고 이런 것들 쭉 밑에 써보시면 속지를 그냥 책자처럼 책으로 만드는 걸 하면 사실 비용도 더 절감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이 스프링을 이렇게 열고 닫고 추가적으로 속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도 이런 3P 바인더를 사용하면서 이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쓰다 보면 점점 용량이 많아지고 종이가 두꺼워지고 이러면 제가 이걸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최신 버전만 이렇게 여기다 껴놓고 나머지는 어디 집에다 보관하고 이걸 가지고 다니기도 용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일 플래너 잘 쓰시는 분, 제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우리가 뭐 하진 않아도 일일 플래너를 통해서 사실 하루를 승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영도 맘들은 이 하루를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일 플랜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은 제가 다음 달 분량까지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다음 달 분량. 왜냐면 제가 일부러 한 달 분량만 넣었는데 우리 장영독이 한 기수에 2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족한 분량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는. 그래서 잘하시는 분께는 더 잘하시라고 이거 추가로 보내드리고 25년 9월에서 10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0주차예요. 네. 지금 사전 준비 주간이라서 모임 준비물은 이 책이랑 바인더가 필요한데요. 책은 그 3권의 책을 직접 구매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도서관에 빌려오세요. 도서관에서. 네. 저는 도서관에서도 잘 빌려보는 편이라서 그걸 또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소장하고 싶은 것만 저는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도서관에서 보시고 도서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도서관 자체에서 이 도서관에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안 가요.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그 상호대차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도서관 그 관 내에서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 도서관 아니면 뭐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뭐, 군포시, 뭐 이런 도서관 그 시 안에서 그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그 도서관으로 배, 배달은 아닌데 그 책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대차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 내에 그거는 다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 도서관, 집 근처 도서관에는 책이 없다. 그러면은 그 관내에 다른 도서관에는 책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책을 준비하시고 알아보세요. 그리고 1주차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짜봤는데요. 자, 그래서 꿈, 그대 20% 이렇게 딱 세 가지씩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은요, 꿈은, 이게 이제 제가 좀 느낌적으로 좀 쉽다. 이건 아주 쉬운 독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분량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한 주에 꿈 그 책을 읽으시는 분은 하루에 5쪽 정도 읽는 꼴이에요. 이거 한 권 선택하시는 분은 하루에 5쪽, 하루에 5쪽. 그리고 이거를 읽는 분은 하루에 4쪽 정도를 읽는 꼴이에요. 이게 왜냐면
8주 동안 읽잖아요, 저희가. 한 권을 한 달에 읽는 게 아니고, 두 달 동안 이 3, 2, 1, 이걸 선택해서 읽는 거니까, 두 달 동안 읽는 거다 보니까, 두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것도 네다섯 쪽 하루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수로 따지면 더 작아지거든요. 꿈은 이제 두세 장, 그대는 두 장, 20%는 한 두세 장 정도 읽는 꼴이고, 그래서 따라서 분량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네다섯 쪽, 그러니까 두세 장만 내가 하루에 읽고 싶다 하면은 이 중에서 한 권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나는 한 네다섯 장은 그래도 읽어야 그 독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중에 두 권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여섯, 일곱 장은 하루에 좀 괜찮다 하시면은 세 권을 선택하셔서 읽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책이 오면, 책을 받으면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뭐 파트장은 다 책이 좀 지참이 다 되었다 싶을 때 그때 투표로 예를 들면 이 1주차에 대한 파트는 처음부터 33쪽 그 안에서 몇 가지 파트를 나눠 놓을 거거든요. 그럼 그 파트들 중에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선착순으로 이제 투표를 정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선점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2주차, 3주차에서도 꾸준히 계속 투표를 통해서 나는 이 파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해볼 거예요. 하시는 분. 그 부분을 어,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시에는요, 사실 어떠한 형식도 없어요. 말씀드리면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띄워서 화면 공유해서 사진 한 장 띄워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브리핑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PPT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그냥 워드, 그냥 한글 뭐 그런 데다가 워드로 그냥 글만 써서 이렇게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사진만 이렇게 몇 장 띄워서 이렇게 브리핑 하셔도 좋고요. 어떤 형식도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료만 조금 준비해 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것보단 그래도 화면을 띄우는 게 좀 서로 덜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때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들을 저도 읽어본 사람이지만 이번 기수 이 진도에 맞춰서 다시 쭉 볼 거예요. 쭉 해보고 저는 파트장을 제가 맡을지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 파트들을 좀 다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다 모두가 선택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파트는 좀 한번 인사이트를 나눠도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하고요. 아니면 제가 해야 될 그냥 리더로서 해야 될 그런 준비 사항들만 좀 가져올 테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단톡방에는 1일 인증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주간 인증하는 것도 없어요. 이걸 다 읽었냐, 덜 읽었냐,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단톡방은 뭘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트장 분들께서 그래도 그 파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번씩 제가 올리기도 하고요. 투표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어떤 파트를 이 일주 분량을 읽는 그 사이에 서로 공유하고 싶은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어떠한 뭐 링크나 뭐 그런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올려주시면 이번에 이거 읽어보고 있는데, 이 내용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좀 올려봅니다 하고, 저도 올릴 거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독서를 너무 인증에, 연연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어쨌든 같은 책을 읽고 있고, 또 그 인사이트를 나눌 거니까, 그냥 그거에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파트장 파트를, 스토리 브리핑 파트를 너무 과제처럼 하시면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적절한 부담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각자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주차마다 한 챕터씩 파트를 맡으시는 거예요. 네, 8주에 뭐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마다 나만의 파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마다 자신의 소감까지
다른 엄마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